자, 이번 시간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은 목적과 정의가 있죠. 자, 오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일단 알아보도록 하죠. 자, 공중위생관리법 목적에 보면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 보면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위생관리 서비스의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숙박업, 목욕장업, 그 다음에 이용업, 미용업, 그 다음에 세탁업, 그 다음에 위생관리 용역업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이나 미용 관련 자격증에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용업과 미용업에 대한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겠죠. 자, 그러면 이용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보죠. 이용업이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업과 미용업의 큰 차이를 본다면 이용업은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용업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용업과 미용업을 구분도 없이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해당 단어를 문장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둬야 되겠죠. 또 특히나 또 잘 나온 부분은 아까 위에서처럼 공중보건학의 목적에 해당하는 제1조에 해당하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요거 또 하나 챙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중보건학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위생영업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관할 기관에다가 이제 서류를 이제 신고해야 되겠죠. 자,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 후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될 때에도 당연히 관할 기관에다가 우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중위생 영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기준이 있겠죠. 그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뭘까요? 신고를 하기 전에 설비와 시설을 갖춰서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우리가 이제 영업이 위치한 관할 시군 구청장이죠. 구청장에게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성남에 우리가 영업장이 위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남시장,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해야겠죠. 중원구면 중원구청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해당되는 영업장 위치의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어떻게 공중위생 영업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중위생 영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련된 이제 최소한의 시설과 설비 기준이 있겠죠. 보건복지부력이 정하는 관련된 기본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는 이용업과 미용업이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럼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용업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용업은 머리카락 또는 수염 등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미용업은 뭐였죠?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용업에 갖추기 위한 우리 머리카락과 그 다음에 수염과 관련된 용모를 단정하게 하기 위한 관련된 시설은 갖춰야 될 시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즉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오염이 되지 않도록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춰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된다. 당연히 소독 못한 거는 다시 소독을 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응접 장소와 작업 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이나 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즉 칸막이 같은 폐쇄된 칸막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런 것처럼 왜냐면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퇴폐업소 같은 영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폐쇄된 칸막이로 구획되어야 된다라고 문제에 나온다면 그건 틀린 거,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면 틀린 거죠. 당연히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칸막이가 부득이하게 칸막이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3분의 1 출입문이 만들어졌을 경우, 칸막이로 인해서 출입문이 만들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3분의 1 이상은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되고, 뒤 이어서 나옵니다. 자,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네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영업소 안에서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즉, 아까처럼 폐쇄된 장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퇴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개방화된 시설을 만들도록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영업을 보죠. 미영업은 뭐죠?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라고 했죠. 꾸미는 영업,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보죠. 거기에 따르는 건 어디와? 머리와 얼굴과 피부에. 자, 그럼 머리와 얼굴과 피부에라고 하는 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시설이 있어야 될까요? 자,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아까처럼 미용기구는 소독할 수 있는 기구와 소독이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당연히 비춰야 된다. 비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즉 소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업소 내에 작업 장소와 응접 장소 및 상담실, 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즉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내부에 바깥에서 안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 장소, 응접 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미용을 위한 작업 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 또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작업 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는 이것도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즉 개방화시켜야 된다. 즉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용업과 미용업의 설비 기준, 기본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만 부합하면 어떻게 해요? 시설을 설비해서 이제 영업장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중위생 영업신고시 그러면은 제출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면허증 원본, 그 다음에 교육필증, 우리 위생교육을 한 3시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필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될 서류가 3가지가 있는데,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소, 면허증 원본, 교육필증, 이렇게 되겠죠. 이 3가지를 누구에게? 영업장이 위치한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공중영업 신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고, 그럼 시군 구청장은 이 받은 서류를 확인하겠죠. 거기에 이제 보태서 영업장 위치에 영업장 위치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또 면허증도 다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안전검사 확인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신고서에 동의하게 될 경우는
또는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그냥 직접 확인할 수, 담당 공무원이 관청에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불편한 작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서에 동의하는 게 더 낫겠죠. 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다가 전기 안전 검사 확인서를 뛰어다가 제출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변경 신고를 하게 될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영업 신고사항 신고를 해서 영업장을 영위를 하다가 뭐 시설이 뭐 확장한다거나 또는 뭐 여러 상황에 의해서 뭐 시설이 변경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또 명의가 변경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 이제 변경 신고에 해당될 겁니다. 이럴 때도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죠?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고한 장소에 다시 변경 신고도 할 때 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부에게 정하는 우리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신고할 때 그 안에 입력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자, 그 입력해야 될 사항들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명칭 및 상호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영업소의 위치. 그렇죠? 영업장소의 소재지죠. 영업소의 소재지. 자, 그 다음에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예를 들면은 뭐 변경 신고할 때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 다시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대표자의 명의가 이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명의가 바뀔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영업 업종 간의 변경, 뭐 네일에서 뭐 메이크업 샵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미영업 업종 간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우리 변경 신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영업신고 변경 시 제출 서류가 있겠죠. 일단 영업신고증, 기존의 영업신고증하고 원본과 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신고 재교부 사유가 있습니다. 영업신고 시 재교부 신청 사유가 있는데, 내가 재교부 발급, 예를 들면은 뭐, 신고증이 헐어서 오래 쓰다 보니까 못 쓰게 됐을 경우, 또 신고증을 분실했을 경우, 그 다음에 뭐, 신고인, 예를 들면은 이제 영업자가 변경되어 신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당연히 영업신고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사유가 되겠죠. 자, 우리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중위생 영업을 신고한 자, 즉 공중위생 영업을 신고한 자는 공중위생 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누구에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뭘 가지고 폐업신고서와 여러분 영업신고증 받았던 원본, 영업신고증 원본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누구에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예외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 다만 그 영업 중에 폐업 신고를 하기 전 영업 중이었겠죠. 영업 중에 관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 정지 기간 중에요. 영업 정지 기간 중에 폐업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알고 있어요. 영업 정지 명령을 처분을 받은 경우 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새로 생긴 게 이제 있죠. 간소화. 말 그대로 간소화죠. 우리가 이제 인허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폐업 신고 간소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신청 방법은 관청 또는 뭐 세무서에서 방문해서 관할 관청이나 또는 뭐 관할 관청에 방문해도 되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관련 통합 폐업 신고서가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 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들은 뭐 통합 폐업 신고서, 뭐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뭐 영업 신고서, 원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주 본인의 이제 신분증을 이제 본인 방문 시 이제 신분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간소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 뭐 예전에는 폐업 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 관한 관청에 가가지고 이제 폐업 신고도 하고, 또 본인이 또 다시 또 관할 세무서에 가서 또 사업자 등록대로 폐업 신고를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관할 관청에서 신고할 때 통폐업 신고서로 한 번에 처리하면 관할 관청에서 세무서로 또 통보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다,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간소화 기능이 생겼다라는 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중위생 영업의 우리의 승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양도죠. 쉽게 얘기하면 승계라는 건 A가 B한테 넘기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즉 내가 A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기는 거죠. 또 양도죠. 쉽게 얘기하면 양도하거나 또는 뭐 A라는 사람이 영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이제 사망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도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또 법인의 경우는 합병이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대표자 명의가 받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공중위생 영업의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중위생 영업의 지위의 승계, 양도나 사망이나 이런 원인으로 또 법인의 합병 등으로 인해서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러면은 몇 월 이내에 우리가 누구에게 관할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곳이 관할시군구청장이니까 당연히 영업의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 승계도 신청도 당연히 어디다가 해야 되겠죠? 관할시군구청장에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관할시군구청장에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그쵸? 1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하나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챙겨두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영업의 신고, 변경, 폐업.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영업의 신고를 할 때는 갖춰야 될 서류가 뭐였죠? 아까 설비 기준 나왔죠? 이용업일 때, 미용업일 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이용업인가요? 미용업인가요? 메이크업 샵은 어디죠? 이용업이 아니라 미용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설비 기준. 자, 그 설비 기준을 갖춘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설비 개요서와 교육필증, 위생교육 3시간, 교육필증, 그 다음에 면허증 원본을 첨부해서 누구에게 신고를 하는 겁니까?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영업신고가 끝났어요. 자, 이제 영업증이 이제 나왔겠죠. 자, 영업을 잘 하고 계시다가, 이거, 영업을 이제 뭐 시설에, 영업이 잘 돼서, 시설을 좀 더 확장해야 시설 설비가 좀 더 면적에도 확장이 됐어요. 이렇게 변경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 변경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변경신고를 할 때에도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 이외에 뭐,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기존의 이름하고 이번에 좀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상호 명칭을. 그랬을 때도 영업 변경신고 사유니까. 그럼 우리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변경, 또 영업소의 소재지, 위치가 변경됐어요. 이사를 갔어요, 내가.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또 뭐 영업장의 아까 면적이 장사가 잘 돼서 더 늘리고 싶거나, 또는 뭐 장사가 잘 안 돼서 더 줄이고 싶거나, 3분의 1 이상의 증감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법인에 우리가 대표자 변경이 생겼을 때, 이랬을 때 우리가 변경 신고를 한다라는 거, 요걸 하나 꼭 챙겨 두셔야만 될 것 같고, 누구에게 신고하죠? 이것도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죠. 자, 우리 폐업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뭘 제출해야 되죠? 당연히 영업증 원본과 변경, 그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걸 꼭 하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영업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영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양도죠. 쉽게 얘기하면 양도나 사망 시 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1월 이내 지위 승계는 1월 이내라고 돼 있죠. 그거 꼭 하나 챙겨두시고, 영업자의 지위 승계 구비 서류가 있는데 거기는 뭐 지위 승계 신고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챙겨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고증 재교부 사유가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자, 신고증 재교부 사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쓰다가 오래돼서 헐어서 도저히 못 쓰게 됐을 때, 그쵸?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두 번째 뭐 신고증 내가 분실했어요. 분실했을 때 또 하나 있고, 두 번째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신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을 때.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왜?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으로 보기가 4개잖아요. 그쵸? 보기가 4개인데 요건 3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보기 하나가 틀린 게 나오겠죠. 자, 그럼 시험에 잘 나왔던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신고증 재교부에는 사유가 있는데 그 재교부 사유에는 3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신고증을 분실했을 때
두 번째는 헐어서 못 쓰게 됐을 때, 세 번째는 신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업의 신고와 변경과 폐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학습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서도 아주 꾸준히 참 잘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챙겨 두셔야 되는데 사실 이해만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영업의 신고와 변경과 폐업이겠죠. 그래서 영업의 신고든 변경이든 폐업이든 바로 누구에게 우리가 신고한다고 했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할 시군 구청장. 그쵸? 자, 요것만 챙기시면 여러분들 벌써 한 문제는 또 건지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두 번째 핵심을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지위승계를 했을 때는 몇 월 이내? 한 달 이내에. 그리고 꼭 요 세 가지는 챙겨야 되고, 마지막 하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재교부 사유. 그쵸? 재교부 사유는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하나 챙겨 두시면,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공중위생법은 100%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